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0대입니다. 6개월 전 여자친구로부터 갑자기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좀 다투긴 했지만 헤어지자고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요. 저는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터라 계속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수백 통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연락을 전혀 받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는데 점점 여자친구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더니 어느새 이사도 했더라고요. 수소문한 끝에 새로 이사한 곳을 알아내 회사도 안 가고 하루 종일 문 앞에 버티고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밤늦게 나타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불러봐도 저를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기분이 나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만나서 대화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답답하고 화가 나서 잠도 오지 않네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친구와 이별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주신 사연인데요. 그럼 오늘도 이러한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김덕수입니다. 오늘 사연 속 남성분은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자친구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자친구를 향한 원망과 분노로 인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승경씨, 혹시 이런 남자친구가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막 이렇게 집착하고 또 뒷조사도 하게 되면 제가 원치 않는데 막 이렇게 자꾸 찾아오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사연 속의 남성분은 스스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옳은 부분이 있다고 여길 거예요. 얼마 전까지 좋아했던 여자친구고 계속 생각나고 또 보고 싶고, 그런데 이런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 마음대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상대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그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져서 점점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가 버려서 스토킹을 하게 될 수 있고 상대방도 본인도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마음은 우리의 인생까지도 힘들고 절망스러운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음이었겠지만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가면 그 마음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마 사연 속의 남성분도 처음부터 상대를 괴롭히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을 또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받아주었고 또 그 마음이 점점 자라서 지금의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연 속의 남성분도 이 본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은 못하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곤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잘못된 결과를 보고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죠. 이렇게 스스로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본인이 범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범죄자들의 진술을 보면 처음부터 그럴 마음은 없었다. 나도 내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듯이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인 그 마음들 중에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설치한 적도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바탕화면에 깔려 있는 것을 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인터넷 블로그나 어떤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함께 다운로드가 된 거죠. 그냥 일반적인 광고 프로그램이거나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게 바이러스를 포함한 것일 경우에는 컴퓨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다양한 방법으로 컴퓨터에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형태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저도 컴퓨터를 좀 잘 모르다 보니까 한참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바탕화면에 제가 설치하지도 않은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기도 하고 또 인터넷 사용을 하면 갑자기 광고창이 마구 뜨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설치되어 있는 파일들, 이 침투한 바이러스가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개인정보를 빼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들어온 작은 마음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 인생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사건으로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폐암 4기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개인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었는데요. 이 구급차가 차후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간곡하게 얘기했지만 이 택시기사가 이를 막아서고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다가 결국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택시기사는 지난 13년간 47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돼서 1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뜯어냈던 그런 상습보험 사기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도 일부러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일으킨 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47건이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저도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실제 재판으로 간 적도 있지만 그 중에서 택시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된 재판은 총 7차례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급차와의 사고에 대해서는 징역 1년 10개월형이 내려졌고 현재 복역 중이긴 합니다만 이때 적용된 혐의가 교통사고 사기뿐이었습니다. 이 환자가 숨진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하네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밖에 법 적용이 안 된다니. 택시기사도 그 관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자주 대범하게 사고를 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법도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택시기사의 마음에 작용한 생각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나라 속담 잘 아시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고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위로든 사고가 난 후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보상금을 한 번, 두 번 받다 보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되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생각이 점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네?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어떻게 알겠어? 그런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 커진 마음이 결국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떤 작은 마음 하나가 들어오면서 마음속에서 먼저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마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더 힘을 실어주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커진 마음에 대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래도 될까? 걸리지 않을까? 지난번에는 그냥 잘 넘어갔는데 이런 생각들이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자는 마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보다 더 강해지면서 결국 이렇게 사기범이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 마음에 끌려가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런 마음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면 반드시 이러면 안 된다는 반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두 마음이 싸우다가 점차
범죄의 마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를 거야. 한두 번 뭐 어때? 차츰 범죄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교통법 중에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교차로 우회전입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에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을 하는 건데요. 저도 이걸 어떻게든 지키고는 있지만 은근히 애를 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럴 수 있는데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 위치에 가까워올수록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보니까 우회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멈추면 다시 또 출발해야 하고 귀찮은데 아니야, 그러다 걸리면 안 되지. 법을 지켜야지.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경찰도 안 보이고 횡단보도 사람도 없는데 뭘 어때? 그동안 잘만 우회전 빨리 했었는데 왜 괜히 그런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 짧은 찰나에 두 가지 마음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로 우회전을 해버리자, 이 마음이 이기게 되면서 스리슬쩍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다 걸리면 펌치꿀 물면서 후회를 하곤 합니다. 맞아요. 제 지인도 기다리기 싫고 또 안 걸릴 것 같아서 신호 위반을 했다가 근처에 있던 경찰차에 발각돼서 범칙금을 이렇게 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의 싸움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잘못된 길로 끌려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보다 큰 문제로 드러나곤 합니다. 좀 오래된 사건인데 혹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저 그 사건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19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때 기사를 접하고 진짜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진짜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아직도 당시 화재가 났던 중앙로역에서는 당시 참사 현장의 일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의 가해자였던 김 씨가 밝힌 범행 이유가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 다 같이 죽자, 살해를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죠?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그런 이유로 어떻게 큰 사건을 저지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김 씨의 어린 시절 형성되었던 그런 마음들을 더듬어 보면 사람이 범죄로 흘러가는 그 마음의 단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김 씨는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 지체장애를 앓아왔다고 합니다. 사건 2년 전에는 뇌졸중까지 발병하면서 장애가 악화되어 처지를 강하게 비관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차별, 거기에 뇌졸중까지 걸리면서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분노는 참지 못하고 주변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정말 죽어야겠다, 더 이상 살 마음이 없다, 참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홀로 죽기는 억울하니까 다 같이 죽자고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김 씨한테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군요. 아니, 근데 물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범죄 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 잘못된 생각 하나를 받아들이는 게 참 무섭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일상 속에 투척된 잘못된 생각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가 죄를 지으려고 내 삶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순간 허용된 잘못된 생각 하나에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를 불행 속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네, 앞으로 저도 제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내가 이런 작은 생각 하나를 허용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에 이끌려가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좀 인지를 하면서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연자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올라오는 그 옳은 마음들, 분하고 고통스러운 마음들, 전부 처음 들어진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점점 그 사연자분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산물들인 것입니다. 그 길로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범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도 내가 결국 마음에 품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관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돈을 쉽게 벌고 싶은 마음 등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런 마음을 버리고 소망,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행복 등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전인권 씨 아시죠? 네네. 이 전인권 씨가 어린 시절부터 마약에 손을 댄 이야기는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때 전인권 씨가 이 친구들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그런 마약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손을 대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독이 되어버렸다 하더라고요. 이 마약 전과 5번까지 되었고 감옥과 병원을 들락날락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가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신병원에서 나오는 날에 아내가 아니 내가 전인권 좋아하잖아. 참 이런 사소한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 마약에서 벗어나겠구나. 정신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마약을 끊어야겠구나. 이 마음속에서 계속 마약을 해야지. 마약 어디 있어? 빨리 구해야겠다. 이 마음이 계속 전인권 씨를 끌고 가다가 가족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돌려보는 것이죠. 범죄를 향하는 마음에서 새로운 소망, 행복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니까 범죄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던 그 마음과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삶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범죄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상황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된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작은 생각 하나가 나를 범죄의 길로 이끌어가고 결국 그 결과는 망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림자가 있는 이유가 빛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작은 불행, 원망, 절망 등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반대편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그런 소망, 행복이 있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나를 범죄로 이끌듯 그 작은 소망이 지금과 다른 잊고 있었던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범죄를 일으키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소망을 보는 눈이 없지만 주위에 있는 가족, 또 친구, 또 소망의 눈을 띄워줄 이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소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